녹화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화법 작문 영역인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뭐 전체 리뷰는 다 끝냈으니까. 자, 1번에 보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라고 하고 있지.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묶여있고, 발표 상황이라는 거. 자, 이런 패턴도 익숙해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 그동안 화법과 작문 문제를 한두 번 푼 게 아니야, 그치? 최소한 수천 문제 풀었을 거야.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도 일단 천 문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 풀었는데 너희들 이거 과연 집중했니? 이런 거 패턴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야 돼. 아, 발표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지문 구성이 인트로 부분에 화제 제기하고, 그치?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평 하고 떠올라야 돼. 그리고 당연히 뭐부터 보는 거야? 문제부터 보면서 내가 지문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마킹 작업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야. 선생님은 어쨌든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발굴해낸 게 이것이고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챙겨주세요. 자, 아무튼 1번을 봤더니 발표에 사용할 원용어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했다라고 돼 있어. 봐봐, 이런 단어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개념을 정의하다, 화제를 제시하다. 한두 번 봐? 익숙한 패턴이라고.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 화제를 제시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글에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초반에 나와야 되지. 화제를 끝날 때 제시한 사람이 어딨어? 시작할 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선택지 1번에 배치되고, 오케이? 1문단에 배치되는 경향성이 많지. 오케이? 그런 패턴. 2번을 봤더니 요청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정보 추가가 보이고요. 3번에 중간중간에 안내, 지금 글의 흐름대로 가는 거 보이죠? 4번에 경험을 환기하고 반응을 확인. 환기하는 게 뭐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경험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키워드 잡고. 5번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하며 발표를 마무리. 이해, 확인, 질문을 한다. 어디라고요? 마무리에. 보통은 5번, 마지막 문단. 그렇지 않은? 이런 패턴들이 보이면 좋겠다는 거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패턴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에? 익숙해야 돼. 또 그거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을 스피드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2번,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야.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반영됐는지 묻는 문제야.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일치, 불일치 문제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지? 보면 메모가 있고요. 메모에 따른 발표 계획이 있습니다. 선택지를 어떻게 읽을까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지만 발표 계획 부분을 보시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깐만. 아이고, 일찍 또 오셨어 그냥. 이 그림은 또 누구의 그림이냐? 어서 오시오. 지금 누구 들어온 거니? 이름 좀 정리해 주세요. 광민이구나. 오케이. 수연이도 빨리 들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수연이 옆에 지금 로그인 중이니? 광민아? 네. 로그인 중? 로그인 중. 오케이. 나 지금 이제 들어가요. 알았어. 그래요. 우리 부엉이님, 그렇지. 자, 화면 잠깐씩들 좀 켜주시고요. 화면은 잠깐 좀 켜줘. 출첵하려고. 다 켜졌습니까? 부엉이님? 어여오시오. 화면 전환 중이니?
아따 힘들다야. 힘들어. 알겠습니다. 얘들아 늦지마. 선생님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계속 대기 모드 손해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 시간을 좀 아껴주지, 알겠냐? 조금만 서둘러줘.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분에 도착할 수 있다, 몇 분에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에 전체 리뷰는 다 끝냈어. 전체 리뷰 끝냈고 지금 1번 문제부터 문제 살피기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는 중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 또 신경 써주시면 된다고 했고, 자 2번 문제 얘기하는 중이었어. 자 2번 문제 보시면 지금 어쨌든 발표 계획에 발표를 계획했고 그 계획이 실제로 지문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는 어디에 있는 거야? 계획록에 있는 거겠지? 오른쪽에 화면 나갔네? 오른쪽에 있는 계획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 1번에 정보 제공, 2번에 과정 설명, 3번에 시각 자료, 4번에 인용, 5번에 예시.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 이 2번 문제에서는 지금 과정이 없어서 답이 됐거나 시각 자료가 없어서 답이 된 게 아니야. 뭐였지? 다양한이라는 키워드가 문제였던 거잖아.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요즘 문제의 트렌드 중에 하나, 그렇지? 디테일 싸움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또 느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따 설명할게. 3번, 보기는 위 발표율들은 학생들의 반응이야. 3번은 반응의 적절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죠. 학생 1번부터 학생 3번까지 지금 선택지를 대충 보세요. 학생 1은 뭐 했고, 2는 뭐 했고, 3은 뭐 했고. 그래서 1, 2는 모두, 2, 3은 모두. 그렇지? 이거는 이제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지문을 다 빠르게 읽고 결국 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퀄 지문을 다 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럼 스피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보통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뭘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너희들의 시간이 소모되길 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끌려간 시간은 보통 뒤에서 복구할 시간을 보통 주는 편이기도 해. 사실 문제의 패턴을 보고 이해를 하시는 거 먼저 쫙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키워드 기억나고 있고요. 그쵸? 2번의 키워드도 기억나고 있길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선택지들을 지문을 쫙 읽어내려가면서 날리기 작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3번이 내 눈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베스트다. 맞죠? 1번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 떫은 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1분단이 시작됐어요.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제 제시 맞죠? 그런데 지금 1번 선택지 볼게.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했다? 지금 1문단에 정의가 나왔어? 아니지. 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문단에 떫은 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게 정의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뭐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 뭐 한다고 했었어? 화제를 제시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화제 제시가 먼저 시작돼 버렸잖아. 정의가 없었지. 됐죠? 그러니까 요게 또 무슨 싸움인 거야? 디테일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특정 어휘나 특정 개념어들이 단순히 존재하는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요. 오케이? 그 안에서 디테일까지 잡아야 돼야 돼. 디테일. 순서는 어떻게 되고 앞뒤 배치는 어떻게 돼 있으며 전체 구성상으로는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는 문제를 낸다. 됐다? 신경 썼죠? 계속 아무튼 1번 날려버려. 자 그리고 참고로 발표 계획 1번에서도 떫은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그치?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발표에 적용되어 있는 거 맞죠? 됐지? 선생님은 지금 1, 2번을 동시에 풀고 있는 중이야. 왜냐? 문제를 먼저 살펴봤더니 이래도 될 것 같았거든. 오케이?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2번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과학 시간에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기억하니? 대답을 듣고 뭐 했니? 지금 경험을 환기했고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죠? 됐죠? 4번이 잡히잖아. 이랬어 맞지? 1번의 정답 4번 잡혔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 떫은 맛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고 오케이? 화살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 때문에 또 화살표 입안이 텁텁함을 느끼고 화살표 그 텁텁한 느낌 이퀄 떫은 맛이다라고 돼 있지. 그냥 자 그럼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2번이 나오고 있죠. 떫은 맛이 느껴지는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요. 연결되고 있죠? 하나 또 지워집니다. 되셨죠? 그리고 총으로 지금 아니다. 계속 가보자.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준대. 자, 사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야? 시각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일단은 신경 쓰시고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점 보이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인 타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닌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선생님 시각적으로 확인했어요. 2번에 3번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 맞죠? 떫은 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자료. 자, 뭐가 잘못됐다고? 디테일 싸움? 지금 이거는 시각자료는 맞지. 근데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다양한 게 아니야.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 뭐? 타닌이잖아. 정답 나왔대요? 2번에 3번. 그러니까 지금 요 순간 아싸? 아싸 1, 2번 다 풀리는 순간이 돼야 돼. 됐지? 그리고 혹시 불안하다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은 없나라고 생각한다면 다 읽어도 돼. 이런 질문은 왠 줄 알아? 3번의 정보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다 읽어서 시간 소모가 필요했던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불안함을 없애주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는데 뭐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는 게 좋긴 하지. 자, 아무튼 타닌의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2번에 3번이 잡혔습니다. 4번 단락 넘어가 볼게요.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땡땡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뭐 나왔습니까? 인용 나와 있죠, 그쵸? 지금 2번에 4번이 지워질 겁니다.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라고 했었죠. 타닌에 들어있는 감미나 녹차는 당뇨나 고혈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고요. 다만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수분 흡수율이 많이 높아져 버리는 바람에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떫은 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떫은 맛은 그 다른 맛과 혼합한 특별한 풍미를 만들었는데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라고 했었지. 자, 이거는 2번에 5번이 지워지는 거죠. 떫은 맛이 포함되어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에 방금 뭐라고 했니? 녹차나 홍차,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완벽하게 다 확인을 했고요. 1번 문제도 마저 좀 정보를 정리해보자면 2번에 청중의 요청 없었지, 단 한 번도? 땡. 3번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5번에서도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끝냈는가? 마지막 문제 볼게. 떫은 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건 뭐 한 거야? 제안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5번에서 뭐라고 했니?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했어. 잘못된 거지? 5번도 날려버리시고. 어쨌든 1번 문제는 적절하고 한계 찾기였어. 그러니까 적절한 걸 찾았다면 과감하게 제낄 수 있는 어떤 감각과 센스, 혹시 부족했다면 3번 같은 문제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래 읽어보는 보자 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통제실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1, 2번 해결됐고요. 3번 문제 맞아봅니다. 학생 1이 말합니다. 녹차에 타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이런 걸로 봐서는 물에 녹겠네? 라고 추론했지. 자, 1번 선택지 읽습니다. 왜냐면 학생 1이 1번 선택지의 내용이니까.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니? 아니죠. 2번, 떫은 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설명하니까 관심이 생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했었지. 2번,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딴소리 하고 있는 거네? 2번 지우고. 3번,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읽으면서 이런 게 신경 써야 돼. 얘들아, 문제를 내고 싶은 포인트는 항상 뭐라고요? 그냥 지문을 읽다가 보이면 일단은 치고 가. 보여야 돼. 지금 선생님이 뭐 읽다 말고 갑자기 멈췄니? 생각했는 데를 봤지. 방금 두 번째 학생 2번에서 뭐라고 했어? A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었지. 세 번째 친구도 A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었군 했지. 뭔가 자신이 생각했다는 얘기를 똑같이 써놨어. 공통점이야.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아니야, 이건 거꾸로 말해야 돼. 내고 싶으니까 이런 거지. 오케이? 자, 일단 신경 써놓고요. 흥미로웠다는 얘기했습니다. 3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오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야? 아니지. 4번 1, 2번의 공통점이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다. 학생 1번은 했지. 근데 학생 2번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답은 5번이었잖아. 두 친구 모두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뭐였거든? 생각해봤더니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평소 생각을 바꿨다라는 얘기 보이시죠?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화법 1번, 3번 세트를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져라. 오케이? 패턴에 익숙해지기. 두 번째, 디테일 싸움이 중요하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공차가 나오면 일단은 걸고 넘어져라. 뭐가 됐든 쓸 거야. 답이 됐든 선택지의 내용이 됐든 선택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됐든 간에 뭐가 하나는 걸고 넘어질 거야. 그런 거는 꼭 독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독서가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화법도 그랬고요. 그렇죠? 자, 1, 2, 3번 세트 정리 다 마치셨습니다.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의 혼합 세트를 살펴볼 거예요. 문제 번호는 4번부터 5번, 6번부터 7번. 그치?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이걸 읽습니다.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고 가가 뭐예요? 인터뷰래잖아. 인터뷰 뭐예요? 화법 얘기한 거잖아. 두 번째, 나는 가를 선택 시청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예요. 체험 수기. 자기가 겪은 바를 읽는 거, 쓰는 거. 수기네? 그럼 이게 뭐고요? 화법이고 이거 화법 작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들아 인터뷰라는 것도 익숙해야 된다니까. 발표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인터뷰도 익숙해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터뷰의 일반적인 패턴. 아직 지문을 본 적은 없지만 사회자가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면 관련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건 말이죠 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됐죠? 사회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질문을 많이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건 사회자의 역할 보통 중요한 편이지, 그치? 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주고받는 그 관계도를 그리는 문제 항상 내잖아. 실제로 그 문제 어떻게 됐어? 4번 의사소통 방식 문제로 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예상되는 지경이 되면 필드를 지배하는 거지 이제. 그죠? 그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기가 나왔네요. 보통 이 수기는 가의 내용과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일치불일치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섞이는 문제 세트에서는 보통 자료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하니까 문제를 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문제를 먼저 봤더니 예상대로 4번 문제 가의 의사소통 방식이야. 의사소통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상태는 인터뷰라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길 바라고, 그러면 선택지를 살짝 좀 살펴보면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게 혹시 있을지 체킹 작업. 1번 의견 덧붙이기, 2번 바로 잡아주기, 3번 추가 정보 요청, 4번 경험에 대한 언급, 5번 그 참여의 권유. 오케이? 탁탁탁탁 마킹하고요. 이때 진행자는 지도사는 지도사는이지.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게 묶여있다면 묶어놓으세요. 진행자끼리 따로 별표해놓고 묶어주시고 지도사는 따로 묶어주시고. 오케이? 하나씩 지워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도사가 받은 전자우편의 내용이 이메일? 그리고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복잡하죠? 3점이라고 써져 있고요. 보기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보기 2번은 다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잖아. 이렇게 정보량이 많이 제공되는 문제들은 쉽다 어렵다? 쉽다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5번은 앞에 지문 안 봐도 풀린다?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이 선택지의 내용이 타당성이 맞는가를 대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6번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 오케이. 지금 6번 문제를 봤더니 떠올렸을 생각. 이 문제도 우리 너무 많이 봐왔던 일종의 패턴화된 문제 아니야? 이런 거 떠올라줬으면 좋겠어요. 패턴 뭐냐? 인터뷰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인터뷰에서 뭐 이렇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한 얘기들, 그렇지? 인터뷰의 요소를 A라고 칠게. 떠올렸을 생각을 우리 B라고 연결해보자. A가 B에 거꾸로 그랬네? A가 B에 적용되어 있는가를 찾는 문제라구나. 오케이? 익숙한 패턴 보시고요. 그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낯선 천장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건 익숙한 패턴의 문제야. 자, 마지막 7번.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가야만.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하니? 이 문제는 표현형의 문제라고 하지. 표현형의 문제는 보통 뭐가 주어진다? 이것도 패턴이야. 뭐예요? 조건이 만들어져. 근데 그 조건이 하나인 경우는 별로 없지. 조건이 보통 1번, 2번 두 가지 정도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는 편이고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세 번째 조건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 세 번째 조건은 보통 주제와의 연결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러면 조건만 잘 판별해. 보통은 수사법 중에 하나가 나와. 그치? 수사법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편인데 이것도 대충 봐봐.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그리고 다짐을 나타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대비하라는 거잖아. 전과 후로. 오케이? 그리고 마음가짐. 으로 마무리. 그리고 이 답의 문장은 분명히 두 문장으로 찢어져 있을 거야. 오케이? 앞문장이 됐든 뒷문장이 됐든 순서는 상관없으니 하나의 문장에는 대비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의 문장은 앞으로의, 그치? 다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오케이. 4, 5, 6, 7 한번 문제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5번 빼먹었네요. 5번은 자료 활용 문제죠. 이 자료 활용 문제도 역시 뭐다? 똑같다. 패턴. 그리고 이런 걸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평가원이 니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괴팍한 성격 소리를 들릴 리가 없잖아. 평가원이 하고 싶어하는 건 너희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야. 올해 고3들은 그리고 올해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수험 수준이 어떤가를 체크하고 싶어하는데 보통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 사이에서 조져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수능 보는데 제일 처음 보는 문제 세트가 처음부터 낯설어가지고 나를 뒷목 잡게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능 포기생 벌어진다. 스트라이크 나온다 이거지. 첫 문제부터 이래도 되는가? 뉴스에 막 뜨고 막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 누구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패턴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거만 생각해. 자, 아무튼 문제 먼저 점검했으니까 지문은 빨리 볼게요. 4번 문제를 동시에 풀면서 가지문을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넘어가자. 진행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답을 했어요. 자, 지금 진행자가 방금 뭐 했어?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인 거 있죠? 보이죠? 그랬더니 이렇다 얘기했고 선생님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 진행자가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 라고 진행자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좀 너무 서둘렀다, 너무 급했다, 자신의 답변에 의견을 덧붙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방금 읽었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3번에 나오는 추가 정보 요청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탁탁 치고 나가세요. 자, 지도자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으시죠? 진행자도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진 적이 없었나요? 했더니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뭐예요?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답변한 거 맞지? 지금 벌써 선택지 3개 날아갔을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는 거죠. 이 표는 저희가 스트레스 조사를 해본 건데 참가 전과 참가 후를 비교해 봤더니 전부 다 스트레스 점수 값이 낮아졌더라 라는 걸 확인했어. 오, 훌륭한 건데요? 라고 말했고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참여해보세요. 뭐 했어 방금? 참여 권유, 긍정적 결과의 언급 맞지? 오케이? 지금 쭉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번, 3번, 4번, 5번이 지워지는 과정을 느끼시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줬다. 나머지 좀 더 읽어보시고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굳이 안 읽을게요. 알겠죠? 4번 문제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거고요. 5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 1번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우편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내용. 활용계획 중에서 가에 드러나지 않은 걸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방금 지문들의 내용들을 읽어봤었잖아. 자, 질문 1번, 2번, 3번의 키워드 좀 잡고 가자. 질문 1번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첫 번째 소개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 긍정적 효과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세 번째 운영 장소 정보를 달라고 했었지. 그랬더니 기억, 동영상, 명상하는 장면을 보여줬어. 이 명상 장면은 뭐겠니? 치유 프로그램의 소개에 연결되는 내용이겠지? 두 번째, 참가자 집단의 점수값 평균 변화는 뭐가 되겠니? 질문 2번의 답이 되겠지. 긍정적 효과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세 번째, 치유원은 1개, 치유의 숲이 27개래. 운영 장소 정보를 말하는 거 맞지? 아, 이거 질문의 자료로 기억, 질문 2의 자료로 니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선택지를 먼저 읽었을 때의 장점이야. 선택지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들 1, 2번 묻고 3, 4번 묻고 5번 묶었을걸? 그치? 왜냐면 1, 2번은 공통점이 뭐야? 1번의 답변 과정에서 기억을 제시했다. 3, 4번 2번의 답변 과정에서 니은을 제시했다잖아. 알려주고 시작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를 항상 먼저 읽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의 디귿이죠. 아무튼 그러면 하나씩만 지어봐. 먼저 질문 1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게. 자, 1번을 보시면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하겠구나. 자, 간접 체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간접 체험이라는 게 뭐야? 내가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삶을 간접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 가지 매체 자료죠. 매체 자료, 오케이? 눈으로 읽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혹은 눈, 귀를 동시에 보는 뭐예요? 영상.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오케이? ASMR, 먹방 왜 봐? 대리만족이잖아,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간접 체험하는 거 맞았지? 오케이, 1번. 두 번째,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건 영상 자료의 특징이지? 됐어?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야. 명상하는 장면인 뭘 가져왔다? 동영상을 가져왔다. 그러면 동영상의 어떤 매체 자료로서의 특징을 설명하는 게 1번, 2번 내용이었던 거야. 매체 자료를 사용하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시청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 거지, 수준.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니들 재수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흘려만 들어. 흘려 들으세요. 너희들 후대에 나오는 너희 후배들이 배우게 될 언어와 매체의 선택 과목의 연결점을 지금 선생님 봤을 때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언맨 영역에, 그치? 매체 특성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너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재수 따위는 하지 말고 한 방에 갑시다. 자, 두 번째 2번. 지금 A 직업군과 B 직업군을 데려다 놓고 평균값, 그러니까 전과 후의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분명히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맞죠? 자, 답변 과정에서 니은 제시했다. 오케이, 좋아. 2, 3, 4번의 공통점이야. 3번.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 수치가 변했다는 건 확연하게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 거 맞지? 3번 오케이. 4번.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 자료를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4번이 말이 되냐고. 아니잖아. 4번이 정답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까 문제랑 상관없이 풀린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냥 4번 선택지랑 니은만 봐봐. 니은을 보고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된다? 뭔 소리야? 비교 자료면 비교와 대비와 대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소개를 왜 하고 있어? 그냥 4번이 답이지, 그치?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안 봐도 답이 보인다라고 했던 게 이런 요소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매체 자료 신유형이라서 쉽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분명히 몇 점짜리 문제였어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틀린 사람 별로 없을걸? 이건 어려워서 3점이 아니야. 그럼 뭐라는 얘기야? 생각할 게 많아서 3점이야. 앞에서부터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고3이니까 수능을 2달 앞둔 고3 여러분들이니까 알려드립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 길다? 5번부터 보세요. 그럼 대충 빨리 보는 어떤 센스가 만들어질 거야. 보통 시간이 끌리길 원하거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도. 자, 참고로 5번 디귿을 제시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구나. 그냥 지문에 읽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분포도를 보여주고 분포를 설명하고 싶대. 네. 5번 문제 해결됐죠? 네. 화법 영역의 문제 끝났습니다. 인터뷰 문제. 자, 이번에는 수기로 넘어와서 작문 문제 살펴볼게. 가와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입니다. 자, 요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기 지문을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게 맞지, 순서대로 보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키워드를 좀 잡아놓고 거꾸로 읽으러 가면 속도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
자, 키워드 잡아볼까? 1번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라고 했어.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 뭔지 알지? 비유의 정의가 뭐예요? A를 B에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고, 그치? 내 마음은 호수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나 나의 무언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도움됐다는 얘기. 2번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었고 계기. 3번 청소년들도 참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 키워드는 참여의 계기가 나와야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며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에 이런 키워드가 잡혀야 돼. 오케이? 보통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연결하는 문제였다면 요거는 지문에 있을 거야. 대부분 그래. 그러면 그 녀석의 연결점, 떠올린 생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였잖아. 그치? 아랫부분, 지문의 선택지의 후반부를 판단할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어. 아무튼 4번.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되며 5번 블라블라블라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6번 문제에 뭘 읽고 있었지? 후반부를 읽고 있었지? 왜냐하면 문제 패턴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됐죠? 자, 가볼게. 자, 지문을 읽어봅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친구한테 말을 못 걸었어. 근데 아싸의 길이 딱히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 인싸는 피곤하거든요. 아싸의 길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해보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 친구들을 사귀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될 거야. 뭐 이건 절대로 대학 친구는 나쁘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만들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확실히 중고딩 때 친구들이 진짜 막역한 게 맞구나 하는 걸 또 느껴요. 얘들은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보통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 중딩 때 친구 중에 한 명한테 5년 만인가?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는 거야. 근데 보통은 평소에 모르고 지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 채팅에 그 친구 목록을 한번 본 거야. 왜인지 모르겠어. 친구 목록 눌렀더니 생일자라고 뜬 거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케이크를 하나 보내봤지. 그랬더니 전화가 와. 살아있냐? 살아있다. 맛있게 먹어. 잘 지내고 별일 없지? 그래. 안녕. 끊어. 그게 친구야. 진짜 막역해. 근데 선생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예전에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참고로 그전에는 또 7년 동안인가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야,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갈게. 그게 끝이야. 진짜 막역한 친구는 그래요. 내가 지금 내일 뭐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어. 갈게. 물론 본인도 분명히 바쁜 일이 있거나 했으면 절대 못 왔을 텐데 아무튼 이런저런 토붙이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진짜 막역한 친구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선생님도 그런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역한 친구는 보통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만 내 주변에 몇십만 있으면 친구들 100명, 1000명 있는 것보다 인스타 팔로워 3만 명 있는 것보다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워는 언제나 나한테 등 뒤에서 빌수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되잖아? 그럼 바로 그게 칼날이어서 날아올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보통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사회에 나갔을 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둘 셋만 돼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 조건 없이 그냥 믿어줄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 꼭 돈을 주니까 친구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믿어주는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과연 내 곁에는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아싸와 인싸를 판별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시작한 선생님 아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친구한테 말 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극적이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봤어. 이걸 봤더니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했대.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했어. 지금 6번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에게 도움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죠? 1번 지워져요 지금. 그치? 왜 얘가 문제를 먼저 읽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합니다. 내 생각과 달리 어른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래. 내 또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몇 번 지워집니까? 3번 바뀌었죠? 맞죠? 내 친구들 또래들도 많이 참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 참고로 2번도 지금 지워졌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참여하는 계기. 잠깐만, 이거 2번 얘기했었지, 그치? 자, 나에게 도움된 거 맞고요. 참여하는 계기도 맞고요. 기존의 생각이 바뀐 것도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 비유적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게 어딨더라?
이건 아직 그러니까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건 확인하는 거고요. 계속 가봅니다. 그런데 인터뷰만 내용만으로는 어디서 언제 열렸는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준 누리집. 자꾸 이렇게 누리집이라고 표현하는데 홈페이지 말하는 거죠, 그쵸? 웹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해봤더니 땡땡치유의 숲에 쉼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자, 이건 뭐예요? 5번. 운영 시기나 장소 정보를 얻지 못했었는데 누리집에서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 확인됐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뭐냐? 1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 나와야지. 1번은 왜 아직 후보로 남아있는 거죠? 숲의 비유적 표현은 아직 지문에서 확인한 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또 뭐다? 디테일이다. 계속 갑니다. 쉼스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나무와 대화하기야.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나무랑 골라서 20분 동안 대화하는, 야 이거 약간 누가 보면 미친 짓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되게 좋대요, 진짜로. 대화하는 거.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반려동물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돼요. 먹고 싶냐? 먹고 싶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선생님이 강아지들 놀려먹다가 그렇다고 안 주면 삐져요. 안 주면 삐져서 선생님이 대화 안 합니다. 얼굴 딴 데로 돌리더라고요. 반드시 줍니다. 주긴 주는데 던질까 말까 이렇게 놀이를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힐링돼요. 아무튼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치? 이런 얘기, 힘든 얘기도 했었고, 후련해졌고, 한 발짝 물러서 봤고,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도닥여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숲은 친구다라고 말한 거지. 숲이 친구래? 비유적 표현 맞죠? 확인했어. 정답은 4번이야. 하고 이제 다음 문제 풀러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순서가 있길 바랍니다. 됐죠? 6번 문제 해결됐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7번. 이제 A에다가 뭔가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 A는 제일 마지막 문단이었어. 그럼 A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과 후의 대비가 나와야 되고, 이걸 편의상 A라고 할게. A라고 하고, 두 번째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는 게 그냥 B라고 하자. 오케이? 마음가짐과 다짐을 설명했어. 그러면 뽑아내자. 1, 2, 3, 4, 5 다 필요 없고요. 5번 바로 갈게요.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과거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현재 나누고 나서 B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나의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정하겠대. 대비 나왔지? 오케이. 두 번째,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맞나?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거야. 나를 아끼려고 생각하게 되었대. 다짐 맞잖아. 장난해? 이렇게 쉬운 문제? 됐지? 나머지 선택지는 선생님이 편의상 표현했던 A가 없거나 B가 없거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요소 분석해 주시면 여기서 자료 활용 문제라든가 떠올렸을 문제, 그리고 표현하기 4번까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보던 문제라는 걸 느꼈고 알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기계적으로 송송송 풀려나가는 상태가 됐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리 뒤통수를 한편에서는 선생님 5%, 10% 얘기했었죠? 한편에서는 7번까지 이렇게 풀었어. 앞으로 3문제 남았고 남은 시간은 몇 분이고,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고 계셔야 하고요. 오케이? 자, 화작을 끝내고 싶시다. 그냥 오케이, 3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장문으로 넘어가 볼게.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장문까지 보고 갑시다. 자, 이쪽은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자, 남은 문제가 뭔지 뻔히 보이죠? 자, 가는 작성 메모, 나는 작성한 학생이 쓴 글, 그리고 가와 나를 봤더니 가에서 장문 상황과 예상 독자 나왔어. 자, 선생님 장문 문제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썼지?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었을 거야. 첫 번째 육모평 때도 설명했었을걸? 지금 이 문제 세트에서는 뭐 이렇게 띄는 거냐? 육모 세트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모 세트에서는 장문 상황을 통해서 주제와 목적을 주고 예상 독자를 따로 빼낸 다음에 예상 독자와 관련된 단독 문제를 아예 그냥 내고 있잖아. 선언하고 있잖아. 그치? 장문 상황이 뭐래요?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을 소개하는 글이야. 소개야. 그치? 오케이? 키워드 잡았고, 또 내용은 뭐야? 교지에 실려야 돼. 지금 이 말을 할 대상이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정책 담당자도 아니고 동생과 동생 친구들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키워드 잡아놓으시고요.
두 번째,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내용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어. 아직 선택지를 문제를 보러 가지도 않았지만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겠구나. 예상이 확 되시지 않니? 자, 학생의 글은 잠시 후에 읽자. 문제부터 먼저 볼 거거든. 자, 문제 8번 예상대로 기억부터 미음 중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지워나가기 싸움하면서 지문은 다 읽으면 8번은 끝나 있어야 합니다. 9번 보기는 A의 초고야.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는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패턴이 뭐냐면 보기를 A로 고친다고 했어. 방향성이 뭐예요? 보기를 A로 고치는 거야. 이거 판별 잘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기가 지문 A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의 차이점? 둘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게 맞는데 이거를 추가했다, 삭제했다는 얘기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추가하는 거지. 근데 이걸 방향을 A를 보기로 고쳤다고 하면 A에서 보기로 삭제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방향성 조심해. 보기가 A로.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착각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뭐겠니? 화살표에 한번 그리면 돼. 지금 보기를 A로라며. 그러면 선생님이랑 보기로 화살표를 위로 그려서 지금 문제에 보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화살표로 방향을 한번 찍어주는 이 단순한 일만으로도 착각을 할 일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쵸?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된 내용을 찾는 거니까 이건 잠시 후에 풀도록 하고요. A를 읽을 때 풀면 되겠지. 10번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해 작성한 글의 일부야.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은 뭔데라고 했어. 자, 10번 문제 요때쯤 왔더니 드디어 뭐가 나왔어? 신유형이 나왔거든. 뭔가 하나 나오다니까? 모든 시험마다 신유형은 나와. 그러면 선생님 10번 같은 신유형을 지금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신유형을 적응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신유형은 또 뭔가 나올 거야. 수능에서 분명히 다른 문제 나올걸? 100%야 이건.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아이고야, 흰색 다 써네. 잠시만. 야. 많이 넣었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적응력이야. 적응력 측정 문제. 오케이? 자, 낯선 문제를 받았어. 뭐야? 잠깐만. 장문 지문인데 지문이 이렇게 긴 게 하나 더 나온 다음에 정보 활용을 찾으라고? 뭐지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이 문제도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쵸? 지문의 내용을 먼저 읽어놓고 이 장문에 보기에 나온 보기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밑에 있는 선택지까지 판별하러 들어가야 되는 복잡다단한 문제.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을 했어. 야, 지문이 길고 내용이 많고 활용할 게 많다고? 근데 3점이라고? 그럼 몇 번부터 보라고? 5번부터 보라고 했었지. 그랬더니 이게 문제 답이 몇 번이었냐? 1번이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함부로 무조건 확정을 못하겠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예전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어. 어려운 문제는 보통 답이 후반부에 있었어. 4번 아니면 5번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4, 5년 전에는 고3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야! 찍어야 돼? 그러면 4번 찍어. 나 이랬거든 진짜로. 거의 마지막에 다 도달했을 때. 근데 요즘은 찍는 것도 함부로 예측 못하겠어. 참고로 4년, 그러니까 2, 3년 전에 수능 문제를 보거나 이러면 고난이도 문제, 3점짜리 과학기술지문 문제 보면 답이 1, 2번에 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거는. 아무튼 간에 이건 지문을 읽고 그냥 오롯하게 나의 실력으로 푸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자, 가볼게요. 1번 문단. 문단 번호를 쓰시면서 가볼까? 1번 문단.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걸 보고 인포그래픽이라고 해. 자, 기억 지워지죠?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의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니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신문 기사가 길거나 유튜브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되면 안 보지. 니들은 10분짜리 15분짜리가 더 좋을걸? 선생님은 게임 스트리밍 이런 거 종종 보거든? 그걸 보면 막 8시간짜리 같은 거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런 사람들 사랑해. 그거 틀어놓고 잠드는 거 참 좋거든요. 보다가 잠들기 딱 좋거든요. 아무튼 사람들은 짧은 걸 선호해. 자, 이거 뭐 나온 거예요? 미음 나온 거죠? 인포그래픽은 요즘 왜 많이 쓰이는가? 사람들이 짧은 정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야. 계속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페이지 넘겼어요. 비상구 표시 등의 그래픽 키워드처럼 상징화한 표시인 픽토그램이 있는데 이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이랑 다른 거야라고 설명했어. 바로 뭐예요? 지금 디귿이 지어졌습니다. 비상구 표시 등의 그래픽 키워드 인포그래픽일까? 아니죠. 이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한눈에 알거든. 글은 하나하나 읽어야 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한눈에 파악되는 게 특징이야. 봐봐. 리을 지워졌죠?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벌써 답은 확정돼 있지? 니은이죠.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 뒤를 안 읽어도 안 읽어봐도 알겠지? 안 나올 거야 이제. 자, 마저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5번 단락에 시각적인 형태로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지, 단순화시켰는지, 최소한의 요소가 나왔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매개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많다고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거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8번 풀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뭘 볼 차례야? A를 읽을 차례잖아. 9번 풀 차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지? 됐지? 자, 보기를 A로 고친 거야. 선생님이랑 보기를 먼저 읽겠어. 보기 먼저 볼게.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을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뭐 한 겁니까? 문장이 두 개죠. 첫 번째 문장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걸 살펴보았다.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거야. 전망했죠? 요약하고 전망하는 스타일이었어. 그치? 근데 아직 뭐가 차이점인지 디테일하게는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A를 읽어볼게.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거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네 지금 이건. 그치? 이건 뭐예요? 효용성을 제시해 준 거죠. 이 인포그래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한 다음 그 좋은 점을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죠. 그치? 정리하자면 지금 이 녀석은 요약과 전망 패턴에서 효용과 권유 패턴으로 바뀌었죠, 글이. 요거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지워나가면 되는 거죠. 1번,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아니야. 2번,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들어가. 맞네? 오케이? 권유까지 나왔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냥 효용 맞긴 맞아, 그치? 3번, 균형 잡힌 관점이라면 좋다와 나쁘다.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이런 면에서는 나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건 그게 아니죠. 4번,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가 뭐였지? 복잡적인 정보를 이게 문제였어? 이거 말이 안 되네. 5번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약했니 이게 지금? 아니죠. 요약을 했지만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보기를 A로 바꾼 거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자, 9번 문제도 해결됐고요. 10번 문제 풀러 가봅시다. 신유형입니다. 쫄지 마시고요. 신유형이면 얘들아 쉬운 거야. 생각보다 답은 쉽게 잡힐 거야. 쫄지 마. 자, 가볼게.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것을 참고해서 뭔가 새로운 글을 또 창출해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나의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정리해보자. 자,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알림판을 안 읽었어요. 왜? 관심이 안 생겨서래요. 오케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뭔가 문제를 상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잠깐만. 건의문으로 바꿔놨네. 그치? 건의 형태로 바뀌었어.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죠.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다른 점을 계속 신경 써요. 첫 번째, 이거는 건의문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내용이. 오케이? 두 번째, 자료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본 거죠. 그렇죠? 인용한 논문이 있었고 그 논문을 내가 직접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게 되면 주목도가 무조건 2배 이상 올라간대요.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또한 인근학교에서는 추가했더니 인근학교에 3배 늘어났답니다. 뭐예요? 인근학교의 어떤 사례. 선생님이 지금 뭘 읽고 있니? 바뀐 점을 찾고 있지, 그치? 건의문으로 바뀌었고요. 자료를 직접 확인했으며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됐나? 좋아. 가자. 1번. 나의 언급된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학교의 사례를 해결 방안의 근거로
맞네? 벌써 답이 맞네?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가봅시다. 근데 1번 어떻게든 답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린 뭐야? 불안해. 불안하면 뭐 해야 돼? 2번도 봐야 되고 3번도 봐야 되잖아. 뭐 어쩔 수 있나? 가볼게요. 나의 인용된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 추가적으로 조사했다는 건 사실이야. 그쵸? 맞지?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게 문제의 내용이었니? 해결의 내용 아니었어? A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사람들이 2배, 3배 읽을 것이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잖아. 그런데 조사한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걸 문제의 내용으로 말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2번 낚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여.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10번 문제를 틀려서 1번, 2번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면 내가 지문을 역시 뭘 못 챙기고 있다? 어디 써니? 디테일을 못 챙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 오케이? 앞에서 낚였던 거야. 분명히 연구 논문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조사했다고 한 건 맞아. 하지만 이거는 문제의 내용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야. 논문을 찾아봤더니 인포그래픽을 쓰면 주목 정도가 2배 높아져. 그러니까 쓰자였잖아. 해결의 원인이지. 그치? 2번 조심해. 3번 기준의 어떤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니 얘들아? 출처의 명확성이잖아. 경쌤이 그러는데 수학 31번 문제는 3번으로 찍으래. 무슨 개소리야. 그 사람 말 믿지 마. 3번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그걸. 오케이? 출처의 신뢰성이 처절하게 나쁜 거죠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 관련된 분야의 권위자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내용이랑 상관없었지. 4번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해요. 야 이미 틀렸잖아. 나에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니? 없었어요. 그죠? 마지막 5번 나의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효율성에 공감하는 정도를 인터뷰한 내용. 이미 여기서 틀렸죠? 지금 이 글에 학생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인포그래픽을 써봤더니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래서 정답률이 효용성을 느낀 사람들이 몇 %?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이 있었어? 없잖아. 연구자료만 인용했을 뿐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10번 문제 신유형. 쌤이 지금 문제를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2, 3, 4, 5의 선택지들도 다 한번 훑어드렸지만 1번이 확실하게 맞다면 봐봐. 10번에서 벌어졌을 일은 예측이 된다. 신유형이란 말이야. 처음 보는 패턴이야. 그렇다면 1번을 읽었는데 1번이 답이었어? 뭐지 이건? 하면서 나의 뇌에 대해서 점검을 들어가. 그치? 여러분들 자아평가 잘하잖아. 자아비판. 내가 이렇게 잘 풀 리가 없어. 하면 2번도 보고 근데 2번을 봤더니 헷갈리고 뭐지? 3, 4번도 볼까? 하면서 3, 4번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시간대로 날아가는 거야. 시간 날려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연한 답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선택지 간의 관계도까지 그려가면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면 돼. 좀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어떤 교재에 감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과 관련된 또 책이 한 권 또 나옵니다. 근데 그 감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트라고 알아? 리트 알죠? 법학적 성시험. 그 리트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이 막 이렇게 있고 보기가 있었어.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어려워서? 아니야.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보기를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이상했어. 너무 이상해서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리트 원문은 그러니까 문제 원래 출제 문제를 혹시 살펴봤다?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원문에는 의였는 건데 오케이? 여기서는 오타를 해서 이게 와로 됐던 거야. 오케이? 이게 글자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오케이? 의와 와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게 바로 디테일 싸움이라는 거야. 이 글자 하나 때문에 뜻이 다 바뀌어버리고 에서인가 의로인가. 오케이? 또 어디서 썼니? 지문 속에서도 그 정보의 관계를 앞에 배치했는가 뒤에 배치했는가. 오케이? 그런 디테일들을 자꾸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적응하려고 용어를 써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화법, 작문
영역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참고로 선생님이 화작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는 기회는 앞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죠? 이미 알고들 계시죠? 잘 적응해서 앞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신경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끊어갈게요. 자, 갔다 와서 문법 영역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테니까 지금 현재 시각 2시 50분 3시 5분쯤에 올게요. 선생님이 물도 좀 담그대면 마시고 올 테니까 잠깐만. 그리고 우리 부엉이님 그리고 광민님 수연이랑 광민이는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아직 잠깐만, 광민이 거 선생님 받았구나. 광민이 거 받았으니까 됐고 지금 수연이 거만 몰라. 수연이 국수영 탐구는 과목까지 해서 점수 좀 써서 보내. 선생님 마냥 기다릴 순 없어. 알지? 자, 수연아 뭔가 말할 거니? 오케이. 자, 쉬었다. 뭐라고? 아니요. 오케이. 써서 보내줘. 지금 비공개 톡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자, 잠시 후에 봐요.